2023년 9월 13일 수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250에서 $400로 60%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 기업 가치 급증을 이끌 것이란 분석에서다. 도조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슈퍼컴퓨터다. 모건 스탠리는 도조의 AI 칩은 엔비디아의 A100 GPU 칩보다 6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지만 단위당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며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 5천억 달러, 우리 돈 663조 원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1일 AP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5명을 석방하고 미국 또한 이란인 5명을 풀어주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으며 그동안 한국과 카타르 등의 동결 상태였던 이란 자산 60억 달러의 송금이 제재를 받지 않고도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는 60억 달러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무장 조직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1일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전기자동차 확산에 힘입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화석연료 소비가 202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IEA는 지난해만 해도 화석연료 수요가 2030년쯤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석연료 수요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는 중국을 꼽았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중국 경제는 중공업에서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산업, 서비스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석유, 가스 기업들도 향후 10년 동안 수요를 적절히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 정부가 넥슨그룹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화했다. 올 초 넥슨그룹 2대 주주에 오른 정부의 지분 가치는 4조 7천억 원이다. 연내 매각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부로서는 올해 50조에서 6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넥슨그룹 지분 매각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 단 국세청이 매긴 상속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지분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목표 시점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항목과 세율은 파악되지 않았다. 인도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자국 철강 가격 상승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에 상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현지 기업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저가 철강 수입이 급증해 인도 철강 시세까지 하락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는 가운데 나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를 내걸고 탈중국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중국을 견제 중이다. 다음 뉴스. 올 상반기 여행 숙박 플랫폼 업계 1위를 다투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실적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렸다. 여기어때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갈아치운 반면 야놀자는 30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다.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야놀자는 지난해 인터파크 인수 이후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쓴 데 따른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설명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경쟁 심화로 실적 악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어때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같은 기간 여행 플랫폼 MAU 1위 야놀자와의 격차도 66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다음 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유니언페이와 결제 연동을 시작했다. 네이버페이 머니나 포인트로 현지 가맹점에서 QR코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알리페이와도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해외여행 중인 카카오페이 앱 사용자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홈 화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빅테크가 해외 페이 시장에 진출한 것은 내수 시장 크기를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급증하던 페이 이용자는 증가 속도가 더뎌졌다.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12일 오후 8시 원달러 환율은 1328.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